지금 시간이든 뭐든 내가 급한데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전화하세요. 저기 지금 뭐 2대1 방 저런데 광고 넣는 애들 욕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 광고 넣는 애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야. 솔직히 어떻게 따지면은요. 응? 그렇게 절실함이 있고 절실함을 가지고 어? 노력을 해야 걔네들도 먹고 사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면서 절실함 하나도 없이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군데 말이야. 제가 35년 주식하고 20몇 년 동안에 멘토링 서비스 하면서 응? 한 분도 못 받겠어요. 많은 분들을 뵀어요. 뭐 정치하시는 분들, 보좌관 통해서 또 아유 어떤 분이 계셨는지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손실이 나시면은 응? 내가 공부를 해서라도 수익을 내봐야지 내 자존심에 이걸 못 견디겠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종목이 깨지고 난 다음에 처음에 시장 좋을 때 들어와서 아무거나 사도 막 쭉쭉쭉 올라가니까 세상 돈이 다 내 것 같다가 결국 내 자산이 깨지니까 그때 돼서 겸손해지시고 그때 돼서 공부를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솔직히 공부한다고 수익이 납니까? 그럼 왜 그럼 왜 뭐 하려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힘들게 해요? 어? 김정은이 뭐 그 김정은이라고 그러면 되나? 뭐 뭐라 그래야 돼? 윤정도보다 뛰어난 전략가들 모셔다가 자 인민 여러분 오늘은 휴장이니까 내일부터 갑시다. 미국장 오픈할 때 정상적으로 매매해서 수익 냅시다. 그럼 되잖아. 응? 그게 되냐고. 그럼 지금의 기준은요. 지금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수익을 먼저 내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수익을 먼저 내시고. 공부해서 내가 수익 내겠다. 35년 된 노하우 20몇 년째 무료로 교육해드리는데 그거 그냥 깔짝 배워서 내가 대박 내겠다. 그거가 오히려 더 위험해요. 비용을 조금 쓰시더라도 수익을 내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응?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실지 아유 공부는 윤정두가 교재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수익률 다 나와서 우승했으니 윤정두 매수매도 사인만 줘 그럼 내가 알아서 잘할게. 내가 믿고 갈게. 그렇게 하실지. 젊으신 분들의 기준이라면은 배워서 수익 내시고 독립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HMM 문자 다 나갔어요. 25,000원, 26,000원, 27,000원, 28,000원, 29,000원까지도 다 편입을 하신 기준이란 말이에요. 3만 원까지도 편입을 했어요. 그냥 막연히 아니야. 우린 딱 정해져 있어요. 최대폭 20% 들어간다. 다만 주력 55에서 70% 채우고 현금 비중 1, 20% 남겨놓고 그러려면 20%다 못 채워요. 그럼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아니 나는 주력 좀 줄이고 난 20% 채울 거야. 혹은 아니야 난 그렇게 했다가 매번 낭패를 봤으니 주력 그냥 가지고 가고 완벽한 종목으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 비중에서 HMM은 뭐 10% 편입할 거야. 혹은 5% 편입할 거야. 그러면 그 기준에 분할 매수 우리는 딱 20% 기준에서는 3번 들어가죠. 20% 기준에서 10% 그다음 5%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가입하신 분이 계셔. 그럼 그 다음날 가입하신 분이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기준을 설정해서 자 지금부터 보유하신 분들은 유지를 하시고 그러니까 뭐 문자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앞전에 다 샀잖아요. 앞전에 다 샀는데 예를 들어서 그 18일 날 새로 뭐 가입을 하셨어. 그것도 이제 10시 15분에. 그러면 28,600원에 20% 비중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유지합니다. 현재가가 28,600원이고요. 신규 편입자는 10% 여기서 편입합니다. 그리고 3에서 5% 등락 범위 확인해 가면서 5%씩 위든 아래든. 응?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3에서 5로 잘못 나와 있네.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5%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결론적으로 29,250원이야? 5% 추가. 29,450원이야? 그러면 일단 신규 편입자 15%만 15%만 일단 편입의 기준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뭐 15%든 20%든 뭐 만약에 난 10% 가져가 마찬가지로 두 번, 세 번 분할 매수. 차익 실현요. 차익 실현도 명확하게 두세 번 딱 분할 매도 끝. 그게 이제 멘토의 역할인 거고. 아우 지금 HMM 사도 돼요. 이거 뭐 24,000원대부터 움직이고 그 밑에서 움직이고 바닥으로 따지면 50% 움직였는데 야 이거 지금 사도 될까요? 이 정도가 판단해서 전략을 잡아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매수매도 문자 사인만 나가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뒤에 이제 대부분의 유료 회원님들은 뒤에 이제 만기일이 이렇게 있으세요. 만기일이, 응? 만기일이. VVIP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만기일이 가장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2024년. 얼마 전에 강연회 했죠. 강연회 할 때 이벤트를 가끔 한 번씩 해드리니까 그때 아니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얼마? 막 1년씩 2년씩 그때 다 가입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막 2024년 만기, 응? 또 내년 만기, 또 올해 기준에 만기신 분들도 대부분이 뭐 1년이셔서 1년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8월 17일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작년 2021년 교육 강의 할 때 진입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1년. 결론적으로 장기 고객 위주로 많이 계시는데 종목군이 뭐 휘황찬란한 게 아니라 지금 이번 조정장에 수익 종목 많이 압축하고 주력은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해서 주력 종목의 비중이 55에서 70%인데 종목 수는 적게 가져가신 분들은 두 종목에서 많이 갖고 가신 분들이 네 종목 정도 주력의 기준은 그래야 뭐 수익이 나는 거지. 그리고 수익 종목은 좀 많았었는데 두 종목 세 종목으로 지금 압축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세 종목 중에서도 최근에 매매를 하는 거는 HMM. 분명히 15일부터 해서 오픈이 돼 있던 종목인데 많은 분들이 오픈을 해드려도 지금의 기준에서 잘 못 사세요. 요즘에는 이제 시장에서 조금 거래대금 때문에 부각이 되긴 했지만 변동성이 오늘 같은 날 제한적이면 거의 뭐 크게 의미를 안 두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론은요. HMM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당분간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거래가 터졌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예를 들면 거래대금이 오늘 3,700억입니다. 시가총액 3,000억짜리, 3,700억짜리 혹은 시가총액 5,000억짜리가 3,700억이 터졌다? 그럼 변동성 엄청 크겠죠 오늘?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에 끝이 납니다. 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의 거래대금이 빵 터져서 움직임 나올 때는 머니게임 그대로 매집 못해요. 매집하면 바로 지분 신고해야 되는데 한 명이 뭐 5% 이상 막 사재 껴서 여러분들 수익 내라고 막 해줄까봐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된 거고 그 분위기를 누가 땡겨요? 보도자료와 함께 어떤 거 기준이라고 했어요? 고빈도 거래라고 그랬죠. 그게 금융당국이 이름 붙여놓은 거래예요. 고빈도 거래. 정식적인 고빈도 거래. 그래서 해외에서는 고빈도 거래가 이제 뭐 선진 기법으로 해서 활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빈도 거래가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잡아들이지를 못해. 다만 이제 외국계 메릴린치를 통해서 들어왔던 외국계 운영사 잡아서 지금까지도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외국계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고빈도 거래가 선진국에서는 다 쓰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매수매도 이거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현혹이 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소형주는 그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고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그 HMM처럼 12조 원대부터 우리는 들어가서 지금 14조 7천억이에요. 이런 종목은 하루 거래대금이 3,700억 혹은 작년에 많이 터질 때가 5만 원까지 올라오고 그럴 때가 그때 이제 우리 전량차익 실현 3번을 했었잖아요. 엄청난 수익을 낼 때. 그때가 하루 거래대금이 1조 5천억씩 터졌어요. 지금 기준 내 거래대금이 1조 정도 터지더라도 그게 정점이다 논하기가 어려워요. 왜? 시가총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유동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실리면 실릴수록 얘는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특히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몇십억을 갖고 계시는 자산가야. 응? 근데 예를 들어서 윤정두한테 오셨는데 윤정두가 시가총액 1,000억짜리 종목을 매수. 그러면 간혹 주식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막 매수하라면 막 좋은 건 줄 알고 막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대부분은 몇 억 이상, 몇십억 이상 막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 자산을 주식에서 여유롭게 자금 운용을 하실 정도면 사회 지도계층 인사 정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 처음엔 몰랐다가도 알게 돼요 금방. 내가 몇 억을 하는데 시가총액 1,000억짜리를 사라 그래. 몇 억 막 이렇게 넣고 뭐 미수 넣고 뭐 약 올라서 막 그 돈 땡겨다가 더 넣고 그러면 대주주 된다니까 농담해라.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잘못 건들면은 통정매매가 되고 금융당국이 하지 말라는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락이 와요. 이런 매매하지 말라고. 그럼 그때 아차 싶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소형주 하면 큰일 나는구나. 몇 천만 원 갖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한테 소중한 자산이지 뭐 몇백만 원은 소중하지 않아? 길 가다가 5만 원짜리 내가 흘리면 안 줬을 것 같아? 만 원짜리 내가 숨이 차서 내가 못 쫓아갈 수도 있어. 바람 세게 불면. 또 행길가에 떨어지면 도로에 떨어지면 무서우니까 못 주실 수도 있고 5만 원 떨어져봐. 그럼 나 어떻게든 줬을 거야 내가. 내 돈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결국은 또 1시가 됐네요. 낚시 선생님께서 29분에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은 그래서 HMM 같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조 단위 이상 10조 이상 이런 종목의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최상위 5위 안에 들어와 주고 하면요 먹을 게 생기는 겁니다. 메이저가 붙었다는 거야. 개인이 붙어서 장난을 못 쳐. 어설픈 자문사 소형 자문사 가지고 적은 금액 갖고 얘를 장난을 쳐? 장난쳐가지고 누구 따라 붙으면 막 패고 나가? 못합니다. 이런 종목에서는. 말 그대로 메이저의 수급 범위가 형성이 돼야 가능할 수 있는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눈에 보이고 읽혀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뭐 개인에게 30만 주 떠넘겨지긴 했지만 98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해서 80만 주를 대산 거예요. 어디서? 29,600원 위쪽에서 80만 주를 대산 거예요. 사실은. 내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이 너무 많이 빠져요. 2%씩 빠져요. 2% 가까이 빠져요. 아니 우크라이나의 그 악재 요인을 가지고 2% 수준도 안 돼? 하루에 4%씩 빠지던 애들이 그럼 안 빠지는 거지. 덜 빠지는 거지. 덜 빠지는 거죠. 덜 빠지니까 냅둬도 된다. 그게 아니라 패닉에 빠질 필요 없고 투매에 빠질 필요 없고 그럴 때일수록 우량주 위주에서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이닉스 갖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 우리도 손실난 종목이 많아. 하이닉스에서 위안을 잡고 우리가 하이닉스 비중이 높네. 이야 그나마 이번 장 잘 견뎠네. 요거 조금만 안정되면 시장 다시 3천 넘기는 당연히 넘긴다고 생각하니까 매매를 하잖아. 이거 넘기면 끝났네. 우린 대박이네. 선택의 폭이 넓어졌네.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할 때 윤정도는 더 간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하이닉스 여기가 정점인 것 같아. 야 그럼 팔아서 낙폭과대주로 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라도 있는 거야. 물론 윤정도는 절사 반대합니다. 하이닉스를 팔아서 무슨 낙폭과대주를 사. 낙폭과대주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펀드멘탈이 안 되니까. 프리미엄이 너무 높았으니까. 그리고 뭔가에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거잖아. 야 그러면 LG화학은 미리 두들겨 맞고 12월 30일 시가총액 12월 29일인가 30일인가 마지막 거래일이 시가총액 9위에서 지금 6위예요. 주가는 제자리야. 12월 말 그때 당시 시가총액하고 지금의 시가총액은 비슷해요. 근데 시가총액 순위만 9위에서 6위로 올라서 즉 이번 장 1월달 이후에 막 400포인트씩 깨져 내려갈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종가 기준에 300포인트 깨져 있을 때 LG화학은 그나마 먼저 두들겨 맞아서 시가총액 순위가 9위에서 지금 6위라고 6위. 막연한 낙폭과대주 이거 안 되고요. 센 놈을 가져가는 겁니다. 센 놈 잘라서 깨지는 놈 사는 거 아니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는. 예전에 그런 바보가 있었어요. 2018년도에 2017년도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폭등 나오고 2018년 고점 딱 찍고 밀렸잖아요. 우리 고객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하이닉스 신라젠을 사더라니까. 하이닉스를 팔아갖고 신라젠을 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건물 몇 개 날렸지 그 양반은. 10몇 년 동안 삼성전자만 하다가 그 신라젠 그 변동성 확대됐을 때 고수익 1억 넣었더니 하루 자고 이랬더니 뭐 이거 뭐 수익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랬더니 2억 넣고 3억 넣고 5억 넣고 12억인가 있던 삼성전자 다 팔아가지고 다 샀어. 그때부터 밀려. 윤정두가 다 거품이니까 파세요. 우리는 이제 전량차익 실현했습니다. 거래대금 안 생기면 죽는 겁니다. 다 팔아야 해도 5기 무려. 더 사. 건물 팔아서 더 샀어. 그랬더니 반등이 나와서 15만 원 찍은 애가 13만 원까지 올라와. 여기서라도 전량차익 실현하십시오. 거래대금 없죠. 우린 단타매매는 계속하지. 안 팔아 이 녀석아 하고 있다가 결국은 또 10만 원 깨져. 건물 하나 또 팔아고 또 사. 그게 만 원 깨지고 끝났어. 웃을 일이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 안 그래요?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8월 2일 날 거기서부터 편입해서 36만 원까지의 기준에 냅뒀더니 가더라. 절대 안 합니다. 중간에 전량차익 실현. 또 거래 터좀 들어갔다가 또 전량차익 실현. 대표님 냅두니까 더 가던데 누적 수익 더 높던데. 그러면 고점에서 어떻게 팔고 나올 건데? 못 팔아. 고점에서 10%, 20%, 30% 밀리면은 더 사지. 결국은요. 고점 대비 50%, 60% 밀려있죠 지금. 그리고 기도하고 있지 맨날. 올라가라고. 올라갈 것 같아요? 못 올라가지. 프리미엄이 너무 세니까. 아주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거래대금이 4조 원씩 터지지 않으면. 4조 원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종목 하나당 거래대금이 3위에 놓여지는 겁니다. 삼성전자 2021년 1월 11일 날 8조 이상 터진 거.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거래대금이 LG에너지솔루션 신규 상장일 날 7조 원대 터진 거. 세 번째 많이 터진 게 4조 원대.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8월 10일 날, 8월 17일 날 4조 원 터진 거. 그게 가장 많이 터진 거예요. 삼성전자도 8조 원 터진 거, 그 밑에 거래대금은 3조인가? 얼마 안 돼요. 안 터져. 삼성전자로 뭐 터질 것 같아 거래대금이. 결론적으로 HMM의 기준에 요게 주봉이에요. 요게 일봉의 기준에서 요거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삼성전환도를 배웠고 캔들을 배웠고 일주월봉을 배우신 상황이라면 요 기준이 15일입니다. 윤정도 흥분해가지고 거래대금 2천억 넘깁니다. 2천억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기죠. 거래대금 우리나라 3위였단 말이야. 자, 일봉에서 너무 꼬리가 길게 달리고 음봉으로 떨어졌지만 분할 매수 기준 잘 잡으셔서 대처하시는 게 옳습니다. 25,250원으로 끝났어요 이게. 그 다음 날은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신규 편입 못해. 그 다음 날은요 신규 편입을 합니다. 왜? 갭상승에 거래대금 터졌으니까. 주봉으로는요 이게 일봉인 거고, 이런 경우에는 주봉으로 보시자. 어차피 거래대금 터져 있으니 또 화요일에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니까 주봉이 이거예요. 이게 화요일자 종가입니다. 분명히 일봉에서는 뒷부분 보지 마시고 요 앞부분까지만 보시면 이게 화요일까지 여기야.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정점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좋아요. 결론 거래대금이 어설픈 거래대금이 아니다. 화요일입니다. 저게 주봉의 화요일. 요거 조금만 수반돼도 요거 쌩 난리가 납니다. 예?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요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 자락과 비슷합니다. 실적은 더 개선돼 있습니다. 거래대금 놓고 보십시오. 우리는 이때 전량차익 실현 한번 했고요. 이때 전량차익 실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요때 한번 했는데 마지막 여기서 못해서 사실 손절을 했었죠. 4만원 전후에서 샀던 물량 여기 손절. 그리고 거래대금 없으니까 안 봐요. 근데 누적 수급이 들어와도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에 거래가 터진 거죠. 이번에. 이 꼬리 보이세요? 주봉상의 꼬리. 결론적으로 이 흐름, 요 흐름, 요 흐름이 오늘 여기까지. 오늘 거래가 우리나라에서 몇 위? 3위. 주봉 기준에. 내일 거래가 실려 안 실려? 난 모르지. 몰라요. 다만 실적 범위의 기준이 상당하고 10월 25일 이후에 매집이 4% 이상 돼 있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실적을 명분으로 주가를 건들고 있고 변동성이 확장되고 있고 거래대금 터져 있다. 내일 기준에 거래대금이 추가적으로 터지면 그리고 양봉이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기는 편입이죠. 신규 편입이죠. 차익 실현 안 하지. 2,100만 주 4%가 넘어요. 개인들 매도 평균 단가 26,700원입니다. 그 기준에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이게 2007년도 도서에 있는 거예요. 윤정도 도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차 32,000원, 2차 35,000원. 매집에 대한 평균 단가 목표.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내일 병원 가야 되는데.